안녕하세요. 미래예보 어이제입니다.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 이 스마트카가 정말 상용화가 되면 새로운 신경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주목하고 있는 게 바로 승객 경제라고 하는데요. 운전하면서 소요됐던 많은 시간을 이제 자율주행 스마트카가 대신해주게 되면 운전자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창출되는 신경제, 이 승객 경제의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커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머지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신경제를 앞두고서 우리는 또 어떤 새로운 또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 있을지 이 시간 또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미래예보 함께할 분입니다. 미래채널 마이F 황준원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승객 경제 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거 들어보셨죠? 네, 맞아요. 되게 그런 것들. 흥미롭더라고요. 예, 뭐 자율주행차가 되면 정말 네. 많은 일들 발생할 것 같은데요. 네. 한두 가지 영향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보다 제일 현실적으로 뭐 4차 산업혁명이라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와닿는 신산업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표님 운전 중에 이제 운전을 이제 자동차가 알아서 해주게 네. 되면은 가장 먼저 뭐 하실 것 같아요? 일단 자던지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뭘 보고 있던지 하겠죠. 그래서 저는 맨날 이런 소식을 전달해 드리다 보니까 네. 제가 고속도로에서 운전하고 있으면은 가끔 짜증이 나요. 내가 언제까지 이걸 내가 직접 하고 있어야 되나. 언제까지 운전해야 돼? 네, 이 짓을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나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맨날 이런 소식을 보는 것도 현재 만족을 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진짜 얘기를 듣고 보니 또 그러네요. 하지만 또 그 시대가 되면은 운전하던 그 시절이 또 그리워질 수도 있죠. 네, 손맛이 있죠. 정말 알겠습니다. 새로운 그 시대를 또 한번 기대해 보면서 오늘도 다양한 그림들 저희와 함께 그려보세요. 오늘의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생활에 적용되는 자율주행 기능, 자율주행 기술 베스트 5를 모아봤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자율주행 스마트카를 포함해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 말씀대로 머지않은 미래에 정말 현실화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해요. 뭐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직까지 제대로 상용화가 되진 않았잖아요. 네네. 물론 테슬라에는 부분적인 자율주행 모드가 지금 되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보편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런 것들을 개발하면서 센서들도 이제 발달을 하게 되고 그런 정보 처리 기술들도 발달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또 생활 곳곳 여기저기에 적용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생활에는 그런 기술이 어떻게 쓰일지 오늘은 그런 얘기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리 삶 속에 자율주행 기술이 침투된다면 어디에서 빛을 발하게 될까요? 5위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5위 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서 네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따라다니는 여행 가방 코아로봇 R1입니다. 저는 이거 진짜 필요해요. 저게 이제 실제로 테스트 영상을 오늘은 네. 또 가져왔어요. 네. 저 남성분이 걸어가시니까 뒤에 따라가는 게 여행 가방이거든요. 어머, 지금 손으로 잡고 계신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냥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꽤 사람이 그래도 있는 곳인데도 잘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저게 중국 제품이고요. 네. 코아로봇사의 제품인데 네. 저기에는 카메라가 일단 들어가 있고 센서가 들어가 있어서 네. 사용자의 위치를 추적해서 뒤에서 살짝 떨어진 위치에서 따라가고 있죠. 네네. 저렇게 가다가 손잡이를 잡으면 바로 자율주행 모드는 해제가 된다라고 하고요. 저게 또 GPS 장치가 달려 있어서 만약에 저렇게 가다가 누가 훔쳐간다 네. 하면 GPS를 통해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용자의 위치를 알아서 파악해 준다는 거죠. 사용자 위치도 그렇고요. 저 네. 가방 자체를 분실했을 때 그 위치 자체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해요. 또 현실적으로 또 좋은 점은 네. 저기에 내장된 배터리가 있어가지고 스마트폰 충전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또 네. 장점도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여행 다닐 때 스마트폰 이 충전기 들고 가는 것도 일이거든요, 사실. 근데 거기에다 그냥 USB만 꽂으면 바로 충전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아요. 저걸 굴리기 위해서는 또 배터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연결만 하면 되고요. 네. 댓글 중에는 제일 많았던 의견이 네. 야 저거 누가 가져가기 딱 좋네라는 의견이었어요. 아무래도 뒤에 있다 보니까 분실. 그런 불안함을 어떻게 해소하게 될지가 가장 궁금하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생각한 게 네. 개 목줄 걸듯이 좀 뭔가 뭐 하나 잡고 다녀야 되지 않겠느냐. 뭔가 좀 걸어져 있으면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걸 제가 또 실제로 체험해봤습니다. 어땠어요? 지지난주인가요? 그 네. 코엑스에서 열린 한 박람회에 있어가지고 제가 가서 해봤더니 손목 밴드를 차고 이렇게 따라오는 방법도 있는데 손목 밴드가 없어도
손잡이에 있는 카메라가 날 인식한 다음에 알아서 따라오기도 하더라고요. 되게 근데 신기하네요. 그 자리엔 너무 진짜 빼곡하게 사람이 많아서 가끔 사람을 못 찾기도 했는데요. 아, 네. 저 제품을 국내 업체에서 또 이제 계약을 맺어가지고 9월부터 판매가 판매돼요? 된대요. 진짜요? 네. 저 사고 싶어요. 네, 당장 9월부터 판매가 된다라고 하니까 네. 한번 얼마나 잘 작동되는지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미 네. 현실이 된 제품이 되겠습니다. 와, 진짜 기다리시는 분들 적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게다가 캐리어 자체는 이제 여행 용품에 있어서 또 새로운 또 트렌디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쁜 데다가 이런 기술까지 접목됐다 보면 네. 많은 분들께서 가장 또 선호하는 제품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9월 이후에 또 공항에 가시게 되는 분들은 이 제품 갖고 계시는 분들 안 계신지도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5위였습니다. 4위로 갈게요. 네, 4위는 유모차입니다. 근데 유모차가 이제 폭스바겐에서 한번 시험 삼아서 만든 제품이 되겠고요. 네. 우리 부모님들이 유모차를 저렇게 끌지 않아도 알아서 따라다닌다면은 네.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냥 장난식으로 만든 제품이라고 보시면 아, 지금 되겠고요. 저기 애기 타 있는 거죠? 실제로 타이에 있지는 않아요, 지금은. 아무래도 위험하다고 괜스레 불안해요. 괜히 애기 놓고 저 광고에다가 폭스바겐 욕먹을 수 아유, 있거든요. 그쵸,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시험 운전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저렇게 사용자를 따라다니는 기능이 네네. 있는데, 저게 왜 만들었냐면요. 네. 차량에 이제 충돌 방지 기능이 있잖아요. 앞차와의 거리를 파악해가지고. 네. 그거를 응용해가지고 저런 식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준 것이고, 또 폭스바겐의 그런 우수한 센서 기술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하나의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실제로 판매되는 제품은 아닌데 네. 저거를 그대로 응용해가지고 제품이 네. 나오기는 했어요. 그래요? 네, 해외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오. 뭐 스마트 B라고 해가지고 네. 또 똑같은 방식은 아니고 지금은 뒤에서 따라왔잖아요. 네, 네. 아무래도 애를 뒤에다 두고 걸어간다는 건 뭔가 이상하기 불안하기도 때문에 해요. 네. 이제 앞에다 두고 유모차를 앞에다 두고 그 나와의 거리를 손잡이가 인식해서 자동으로 내가 앞으로 걸어가면은 조금씩 앞으로 가는 그런 자율주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뉘앙스가 다르긴 한데 네. 그런 제품이 또 등장을 하기도 했어요. 실제로 오. 판매적으로. 판매되는 것도 네,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뭔가를 끌고 다니는 역할들을 사람들이 귀찮아하다 보니까 자꾸 자동화 시키려고 하는 노력 네. 그리고 거기에 또 자율주행 그리고 센서들 네. 그리고 데이터 처리 기술들 같은 것들이 많이 활용되는 것 같아요. 네, 어머님들의 불편을 또 이런 식으로 해결해줄 만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 폭스바겐에서는 시판 목적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충돌 방지 센서에 대한 기술력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데 있어서 확실히 좀 홍보도 됐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이런 영상을 하게 되면 확 퍼지니까요. 네. 또 일본 닛산에서도 같은 충돌 방지 시스템이에요. 그걸 적용해가지고 예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요. 가게 앞에서 네, 기다릴 가게 때. 앞에 딱 의자들 내놓고 그 손님들이 앉으면은 네. 한 명 대기 손님 빠질 때마다 그쵸. 옆으로 자동으로 이동하는 그런 의자를 또 선포하기도 했잖아요. 진짜 센스 있었어요. 웨이팅이 네. 뭔가 즐거워지는 웨이팅이라고 해야 네, 될까요? 맞아요. 지금 뭐 그냥 장난식으로 그 회사에서 마케팅용으로 한 건데 네. 이게 정말로 앞으로 현실화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재미난 상상을 하게 하는 그런 마케팅들이었죠. 맞습니다. 충돌 방지 센서. 앞으로는 정말 앞차와의 어떤 부딪히지 않는 그리고 많이 좀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는 제품들과 좀 충돌 방지를 이 기술이 접목되게 된다면 확실히 우리의 좀 삶이 윤택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4위로 살펴봤습니다. 폭스바겐에서 만든 자율주행 유모차였습니다. 다음 3위로 갈까요? 네, 이번 3위는요. 파나소닉에서 만든 자율주행 휠체어입니다. 휠 넥스트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제품이 예쁘네요. 네, 일단 겉모습도 잘 만드는 네. 것 같고요. 파나소닉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렇게 앱을 이용하게 되면은 휠체어 타는 손님들이 앉아가지고 저렇게 자율주행을 통해서 네. 뭐 체크인 데스크로 간다든지 뭐 그런 기능이 있고요. 네네. 여러 명이 이용할 때는 또 같이 이동하는 그런 기능도 있다라고 하고 또 앞에 있는 사람 그리고 기둥 같은 것들은 네. 자동으로 피해 간다라고 합니다. 어플에서 아까 콜 하니까 왔고, 그렇죠? 네.
뭐 도착지 같은 것도 어플로 입력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네. 요게 실제로 근데 적용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요? 네. 지금 공항에서요? 네, 일단 하네다 공항에 내년 3월까지 실제로 도입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우리 이제 일본은 도쿄올림픽이 2020년에 열리잖아요. 그쵸. 그때쯤에는 도쿄 공항 뭐 일본에 있는 여러 공항들의 도쿄 중심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쪽 공항들에 이런 휠체어들을 다 놔둘 예정이라고 해요. 와, 일본 많이 준비하네요. 일본은 정말로 작정을 한 것 같아요. 네. 이번 올림픽을 기회로 해가지고 특히나 일본의 로봇 기술력을 많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네. 하나대학 공항이나 그런 데 가시면요. 네. 물건을 이렇게 운반해주는 예. 그런 로봇도 있고요. 우리 끌지 않아도 물건 운반해주는 로봇. 그리고 공항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짐 이렇게 옮기실 때 쉽게 옮길 수 있게 외골격 로봇이라고 하거든요. 와. 그런 것들도 이제 입고 네. 이렇게 공항에 짐들을 옮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작정을 많이 했죠, 일본 진짜 같은 경우에는. 작정했네요. 그만큼 좀 기술력에 있어서 뭔가 확신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워낙에 이런 로보틱스 같은 것들은 많이 개발을 해왔던 국가이기도 하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 이번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5G 그쵸. 통신 특히나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특이한 것들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네, 신기한 네. 것들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무인 로봇 호텔이라든지 로봇 레스토랑 그런 것도 뭐 작년 재작년에 오픈을 했는데 네. 2020년까지 계속 더 늘릴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해외 관광객들이 오면은 로봇이 나를 맞이해주는 그런 호텔에서 머물거나 네.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거나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뭔가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기술력에서 독보적으로 일본이 좀 차지하게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다시 이것을 체험하기 위해 난 일본에 가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아주 측면에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혹시 2020년에 도쿄올림픽 참석 예정이세요? 아니요, 그때 피해서 가야죠. 사람이 많을 테니까 그 뒤에 가든지 그 전에 가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살펴봤던 건 자율주행 휠체어였습니다. 이제 일본 공항을 중심으로 이 같은 서비스 어플과의 기술력을 좀 확대시키게 되면은 조만간 우리 쪽에서도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뭔가 장애를 가진 분들께도 크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3위였습니다. 다음 2위로 갈게요. 네, 2위는 자율주행 배달 로봇입니다. 스타쉽 테크놀로지사에서 만든 제품이에요. 우와. 배달을 알아서 해주는 로봇인 거죠? 저 박스 네, 같이 생긴? 저렇게 박스에 넣으면요, 저 네. 로봇이 인도 위를 돌아다니면서 혼자요? 목적지까지 혼자서 알아서 배송을 해주는 건데요. 네. 사람이 원격으로 제어할 수도 있지만 네. 역시나 목표는 알아서 스스로 목적지까지 배달을 해주는 거라고 해요. 저 미국의 스타쉽 테크놀로지사의 제품이 되겠고요. 네네. 당연히 사람과 장애물을 스스로 피해가는 와. 기능을 탑재하고 있고요. 이게 제일 너무 중요하죠. 빨리 가면 위험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시속 6km 정도로 아주 천천히 안전하게 배달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먼 거리는 가지 못하고요. 예. 일단 목표는 반경 5km 이내의 지역에 약 15분에서 30분 이내로 물건을 배송해 준다는 계획이에요. 저렇게 배달 제품을 꺼내고 있죠. 너무 편할 것 같은데 네. 단기간에 있어서 우리가 당장 오늘 배송을 받아봐야 되는 제품일 경우에 더 큰 활용도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가까운 곳이 가장 저기에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가까운 곳 우리가 음식 많이 사는 건 역시나 식료품이 될 것 같아요. 우유라든지. 저걸 보면서 지금 드는 생각은 앞으로 야쿠르트 아주머니들이 오, 맞네요. 야쿠르트 아주머니 역할을 저 네. 로봇이 어쩌면 해줄 수가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있겠고요. 물론 그쵸. 그런 서비스적인 친절함을 느끼지는 또 못하겠지만 다르지만요. 네. 비용 절감이라든지 그런 효과 네. 나중에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실제로 지난 1월 18일부터 네. 올해예요. 실리콘밸리라든지 워싱턴 DC에서 한번 도입을 해가지고 시험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 이후의 소식들은 잘 들려오지 않는 걸 보면은 많이 이렇게 또 아직 확산을 보편화까지는.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저도 한번 저희 동네를 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저거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뭔가 GPS라든지 이런 지도에 대한 능력도 정확하게 있어야 되고 사람이랑 충돌도 하면 안 되고 굉장히 로봇이 할 게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율주행 자동차도 그렇고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자율주행
자율주행 자동차가 뭐 몇천 킬로미터 무사고로 이동했다 이런 뉴스 나잖아요. 네, 네. 그거는 근데 그 한 자동차에 수많은 사람들이 꼼꼼히 달라붙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여러 대의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이러한 제품들이 막 풀리게 되면은 그때마다 사람들이 다 일일이 붙어서 케어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과연 그게 잘 작동할까는 아마 초반에는 시행착오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또 이런 것들을 진행시키기 위한 법 개정도 필요해요. 그쵸. 이거는 도로 위가 아니라 인도 위를 다니는 거기 때문에 인도 위에 뭔가 자동차가 다닌다는 게 지금 불법이잖아요. 예, 그쵸. 그런 것들을 법 개정을 통해서 또 이제 규제를 풀어야 하는 그러한 문제점들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는 합니다. 특히 법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시니까 그게 가장 큰 벽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달 로봇이 생긴다면 아마 많은 이제 기사님들도 이제 아침마다 네.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탄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배달 로봇 2위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1위 공개할게요. 네, 1위는 이번엔 자율주행이 아니라 자율비행을 가져와 봤어요. 제스처로 제어하는 셀카 드론 스파크라는 드론입니다. 실제로 이건 팔고 있는 제품이고요, 이미. 네. DJI라고 해가지고 세계 상업용 드론 시장의 아주 독보적인 회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가장 최근의 제품이에요. 저게 가장 중요한 점은 네. 일단 저렇게 사람을 알아서 따라가는 기능은 물론이고요. 손바닥을 뻗어가지고 드론의 위치를 제어한다든지 멀리 가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조정을 하지 않고도 자기가 네. 알아서 하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 갔을 때 저렇게 암벽 등반을 한다든지 할 때도 네, 저 상태에서 따라다니네요. 내가 조정할 수는 없잖아요. 네, 손 사진? 모양만 저렇게 하면 사진을 찍어주고 또 내가 축구를 한다 하면은 네. 내 위치를 딱 지정해 두면은 네. 이제 나를 따라다니면서 촬영을 해주기도 하니까요. 자율비행 기능 때문에 우리 드론의 역할들이 더욱더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컨트롤러라든지 헤드셋 네. 같은 것도 세트로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모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DJI사가 중국 기업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상업용 드론으로는 정말 세계 1위라고 하더라고요. 네, 거의 70% 이상 점유율이라고 하니까요. 네. 가장 독보적인 회사고요. 네네. 이 제품은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100만 원 이하, 제가 알기로 66만 원으로 기억하거든요. 안 비싼 거예요? 이 정도면은 저 기능까지 들어간 거라고 치면 괜찮은 저 가격이에요. 정도의 기술력으로 그 예. 가격이면. 한 몇 년 전에 출시된 것만 해도 막 네. 200만 원부터 출시를 했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화질도 좋다라고 해서. 아니 저는 보니까 저 여행 갔을 때요. 특히 네. 뭐 대자연과 관련된 네네네. 그런 좋은 여행지를 갔을 때는 멀리서 드론으로 촬영해보고 싶다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럼 저 촬영용 드론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게 예전엔 뭐가 문제였냐면 저런 자율비행 기능이 들어가 있지 않고 센서가 적게 들어간 드론들은 사람이 손으로 제어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자, 한 공간에 이렇게 멈춰서 떠 있는 것 자체도 엄청난 스킬이 필요한 거거든요. 진짜요? 네, 근데 비용이 비싸면 비쌀수록 가격이 비쌀수록 그게 잘 됐단 말이에요. 아,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싸지고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조작을 사람이 아주 쉽게 거의 하지 않게 되면서 그런 드론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활용이 될 수 있을지 우리가 조종을 배울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아주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가격은 점점 떨어지고 조작 자체도 더욱더 쉬워지고 네. 굉장히 또 흥미가 넘치는 제품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제스처로 제어할 수 있는 셀카 드론을 마지막 1위로 만나봤습니다. 5위부터 1위까지 이렇게 자율주행 기술이 담겨 있는 제품 5가지를 쭉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당장 현실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기대감도 드는데 역시 좀 과제가 많이 있겠죠? 맞아요. 저런 것들 다 실제로 사용해 보시면은 문제점 투성입니다. 아, 지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은 많은데요. 네. 그래도 자율주행 기능을 지금 계속해서 개발하다 보니까 센서도 좋아지고 작아지고 또 경쟁이 치열해지고 많아지게 되면 가격도 내려가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어디까지 또 생활 곳곳에 적용이 될지를 지켜보는 게 상당히 재미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써보면은 어려운 점이 많다는 거, 네, 그런 네. 것들이 양산됐을 때 네. 함께 움직일 때는 또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아직 우리가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환상은 갖지 마시고요.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그런 현실적인 안목을 가지시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5가지 제품 중에 가장 먼저 뭐가 현실화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가장 널리 보편화도 되고? 일단 자율 비행 드론들 이게 이미 나오고 있는 상태이니까요. 농약 뿌리는 것만 해도 이제 사람이 안 하고 동네 이장님이 한 대 사놓으면은 네. 빌려가면서 쓸 수도 있을 테니까 그게 저는 가장 일단 다가온 미래가 아닌가 싶어요. 저도 기대가 됩니다. 아마도 저희 토마토 TV 이제 무인 카메라긴 하잖아요. 이 지금 스튜디오에. 네, 맞아요. 여기서 촬영용 드론이 이렇게 띄워놓고 하면 또 다른 각도에서 또 촬영이 또 가능해서요. 이런 것도 한번 도입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도는 조금 필요하지만 아직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자율주행 기술 베스트 5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미래채널 마이프 황순원 대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에 대한 즐거운 상상 미래예보와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즐거운 상상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상상하지 못했던 그림들 함께 가지고 와서 눈에 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